사실 우리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흔하게 들어봤지만 그 그레이트 리셋의 숨은 속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만큼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인 만큼 대중들에게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들은 숨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딥스들끼리, 즉 지그들끼리만 열심히 외치고 있는 위대한 재시작 그레이트 리셋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세계경제포럼 설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왑, 이 사람은 블랙록의 그림자 뒤에서 이 코일구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과잉 대응과 통제에 맞춰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레이트 리셋의 시작을 이때 공표를 했습니다. 딥스들이 외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은 듣기에는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세계적인 단일 정부 설립과 더불어 금융권을 하나로 집중시키고요. 개인의 자유와 정보,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와 금융권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인류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AI 생활 과정과 플랫폼, 마지막으로 직접 뇌 속에 칩을 박는 뉴럴링크 같은, 그러니까 결코 인류가 디지털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두 대중의 개인 정보 열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적인 법적 시스템을 코일구 사태를 통해 동시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들의 개인 정보 열람은 더 이상 사법권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감히 함부로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딥스들의 금융권 젖줄을 먹고 큰 글로벌 대기업들은 정부가 코일구 사태로부터 부여해준 개인정보 취합의 독점권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미 국방부나 CIA 같은 글로벌 엘리트 기관들만의 권한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딥스들의 영향력 아래 종속해 있는 OECD 정부와 국제기구, 대기업, 시민단체들이 모두 이 그레이트 리셋을 만들어낸 그림자 조력자가 된 셈인 것입니다. 이때마다 기업들은 항상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뒤에 숨어서 딥스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여 왔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아래 시민들의 의견과 소망은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저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계획을 거부할 어떠한 선택권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출연을 한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금융권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 그리고 전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이렇게 확장시킨 다음 실시간 추적 감시 기술을 극대화하는, 즉 감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고요. 코일구라는 명분을 이용해 대중들이 앞으로 여행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과 디지털 인증서를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규제를 반강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함부로 떼어버릴 수 없는 위치에 저것을 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와 뇌에 디지털 칩이 이식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러한 계획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과거 9.11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리침을 심으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공포심을 줘서. 그런데 실패를 했죠. 이로 인해서 한 가지 사실을 저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과 문화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 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 이후에 정확한 타이밍에 창궐한 것이 바로 코일구 사태였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의 이 그레이트 리셋 계획에 포함된 인간 감시 시스템의 계획의 일환은요, 미 국방부 기술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나노 기술들이 대중들에게 은밀히 퍼뜨려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필요하다면 대중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데이터하고 통계치한다라는 그의 아이디어가 그가 발간한 책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아무 통보 없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딥스들이 국회에서 2018년도에 디지털 개인정보 열람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고, 수정헌법 제2조 이하의 개인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추진해 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추적 및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태낭 시스템을 우리가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듯이 명백히 인간 개인 생활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침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리는 행위이고요. 자신들에게 위험하거나 반대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감시하거나 압박하고 또한 침묵시키는 용도로도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위에 머물러 있던 당시도 이들의 감시법의 올가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크버그가 왜 자신의 모든 컴퓨터의 캠을 가렸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여전히 음모론적으로 치부만 한다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포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어떻고, 또 헤아릴 수 없는 CCTV와 CIA, 구글, 애플의 감청 도청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눈뜨고 저들이 코 베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음모론이다 라고 치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일단은 그레이트 리셋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새로운 디지털 화폐 사용에 거대한 확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복지 제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중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순순히 순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대중의 모든 권리를 자연스럽게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제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신용도에 이것을 따로 적용을 해서 일시에 금융 시스템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고요. 상위 계층으로 영원히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빈부의 격차의 장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기본소득 복지의 달콤한 사탕을 대중들이 받는 대신 자신들의 개인 정보와 민주주의 권리의 자유를 빼앗긴 채 딥스들이 만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완벽히 통제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감시하려고 들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일9 봉쇄로 인해서 경제와 개인, 생활의 모든 상황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고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봉쇄로 인해서 실업률은 증가했고요. 많은 영세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더 많은 약물 남용과 임상시험, 가정폭력과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던져주는 달콤한 혜택을 순응하면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개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바로 인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개는 먹이에 길들여지고 사람은 재물에 길들여진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감과 다름없는 그다지 큰 위험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불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서둘러 만들어서 희망을 준과 동시에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하면서 지역별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통제 방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코일9로 대중들이 우왕좌왕 정신없어 하고 있을 때 개인정보 침해법을 은밀히 합법화해 하였고요. 정부가 직접 자유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내가 전혀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회사가 나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주식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상한 듣보잡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사채권 같은 금융회사들이 전화해서 대출 받아라고 막 연락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개인정보 알았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정치계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가 퍼져나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누군가가 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코일9 사태를 이용해서 신세계 질서에 앞장서는 딥스들과 각국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술 대기업과 공영 언론을 앞세워 코일9 바이러스의 위협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에 합당한 증거 영상을 보여주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바로 법적 제재나 권력 탄압을 행사해 가면서 공포와 진실을 계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냄새나는 코일9에 대한 비참하고 재앙적인 정부의 대응은 사람들에게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포기하게 만들고요. 정부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부셔버리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어느덧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딥스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 그레이트 리셋은 딥스들의 특권적 가치만 올려질 뿐이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저들이 외치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그레이트 리셋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권리를 주장해야 되며 민주주의 자유의 위대한 가치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렇듯 대중들은 현재 정치 관료들과 그들 산하의 대기업들로부터 4차 산업의 미래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고 공유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세뇌당하고 있는 동안, 반대로 빌 게이츠와 다른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양의 농지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포버스 보고서에 따르자면 빌 게이츠는 현재 미국에서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요. 거의 1210억 달러의 순 자산을 가진 빌 게이츠가 18개 주에 걸쳐 대규모 농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 미국 전역에 거쳐 24만 2천 에이커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대부분 게이츠의 개인 투자 수단인 캐스케이드 투자, 그러니까 제3의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구린내가 나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그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해본 건데 아마 스마트시티와 GMO 뭐 이런 것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은 하지만, 캐스케이드 투자처는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놓고 봅시다. 저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비밀로 할 이유가 없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내가 인류를 위해서 거대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로 침묵하고 있다. 엄청난 구린내가 난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이 대규모 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홀푸드 마켓을 인수해서 910조 원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뱅크와 구글 역시도 유전자 식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제프 베조스 역시도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꿀벌은 거의 멸종되어 가고 있고요. 모기는 빌 게이츠가 거의 박멸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두 곤충이 유일하게 식물의 수정을 도와주는 곤충인데, 거의 유일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들이 꿀벌과 모기를 멸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사들이면서 농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떳떳한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들 딥스 산의 기업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쯤 되면 모두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딥스들의 억만장자들이 자선 기업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대중들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식량이라는 사유재산을 약탈한다라는 의미죠. 결국 이것은 식량의 독점권을 거머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뭐 GMO를 대해서 혐오한다, 그리고 GMO에 대한 분명한 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한다 했지 물건을 안 판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독점해서 GMO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뭐 GMO 안 판다는 거 아니잖아요. 표시를 해서 팔겠다. 근데 나오는 게 그 제품들밖에 없어. 여러분들 안 먹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 농지를 왜 사냐고 저들이. 농지를 왜 독점하냐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모든 걸 공유해. 이제 너희들의 자산은 없어. 모두 공유제로 점점 바꿔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들은 왜 땅을 사냔 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더욱이 클라우즈 슈왑의 자신이 발간한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 또는 그레이트 리셋이 사유재산의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사람의 책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정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2030년에 온 것을 환영하며 또한 나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니면 우리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고로 나의 도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차도 없고 집도 없으며 어떤 가구나 옷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들은 땅을 사들이고 있어. 독점하고 있어. 공유하자며! 웃긴 새끼들이네 진짜. 좋게 말하려고 해도. 클라우스 슈왑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레이트 리셋이 추진되면 분명히 대중은 미래에 어떤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중이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부유한 딥스들과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금융과 경제를 의존하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들의 계획에 반응하는 국가는 그 즉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면 물론 이스라엘과 딥스들의 대변국인 미국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국방력을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정도의 국방력을 자유민주주의 시대도 여전히 미국은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스카이뉴스 소식에 따르자면요,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의 연합체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대중들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나 결국 행복할 것이다 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행복할 거라는 걸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기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나라의 국가 정부들, 그리고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 멍청한 놈들은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 스스로, 바보들이.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후변화와 또 그레이트 리셋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AI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 변화의 통계치를 데이터화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통계치의 데이터를. 결론은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AI의 기술력을 키워서 또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개인 정보를 지들 무슨 연장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그래서 코일9 사태를 저들이 이용해 가지고 뭘 했습니까? 강압적인 사업 폐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의 사적 재산권을 전염병이라는 대유행으로 요긴하게 억압된 도구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라면은 사람들이 혼란하지 않을 때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염병 혼란 속에서 저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게 어떻게 깨끗한 계획이랄 수 있겠습니까? 의도 자체부터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들이 굳이 혼란 속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상야릇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난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이. 딥스들은 이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30년까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자본주의 해체를 공표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자유와 정보를 박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중국 전염병 덕분에 모두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같은 사실을 음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메이저 언론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일축당하고만 있고요. 실제로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즉 성행위까지 저장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이게 뭐 사람입니까? 개돼지지. 남의 성행위까지 엿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사람의 인권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입니까?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것은 금융입니다. 일단 새로운 금융 경제 시스템으로 변환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국의 금융과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단일 화폐 추진을 저들이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 각국의 진보 정권들의 힘과 권력이 유난히 득세하는 그 이유도 그레이트 리셋의 새로운 개혁 추진을 만들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명분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진보 정치꾼들은 모두 딥스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요,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고, 모두가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 중앙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 기축 통화로 이것을 통용하게 될 것이고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금융권의 모든 흐름이 완벽하게 통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거품으로 부풀려온 거대한 금융 사기 시스템인, 즉 종이 화폐 통화량의 늪에서도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면서 달러 가치는 꾸준히 평가 절하가 되고 있었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구매력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구매를 했던 것이고, 또 이 같은 현상이 결국 엄청난 화폐 버블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금리와 화폐 가치 평가가 계속적으로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이랄 수 있는 노동소득과 저축으로는 실물가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준이 이대로 달러를 계속 고수한 채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이 달러의 화폐를 찍어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 금융위기가 초래했을 때 272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부채는요, 절대 갚아나갈 수가 없고요, 저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실물 황금의 가치를 퇴색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의 디지털 황금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화폐, 즉 디지털 화폐를 뿌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로 가치가 하락해가는 달러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가치가 상승해 나가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면 됩니다. 물론 개인들의 빚더미는 남아있겠죠, 그대로. 대신에 달러보다는 가치가 높은 디지털 화폐로 갚아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의 빚더미는 코일9로 인해서 의무적인 양털 깎기를 추진당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빚이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빚이 탕감되는 것은 국가 부채에 대한 빚이 탕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개인 부채는 더 나은, 그나마 달러보다 더 나은 디지털 화폐 가치를 통해서 갚아 나가라 라고 이렇게 저들이 추진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해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화폐 출현은 기정 확실시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이유 역시도 새로운 화폐가 출현할 전조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들은 반드시 단일 화폐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황금을 대신할 가상의 가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세계 금융의 그레이트 리셋의 개혁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딥스들의 화폐 사기로 인한 부채들을 조용히 탕감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코일9로 서민들의 빚과 고통은 반대로 가중시키고요, 자연스럽게 사회를 공유화 제도로 바꿔 나가면서 기본소득 복지를 조금씩 실현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금융기업들은 그레이트 리셋의 화폐 계획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고,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하락하는 기존의 종이 화폐 대신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화폐로 주어지게 되는 기본소득의 복지를 통해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 즉 딥스들이 말한 그레이트 리셋 세상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현재 2%의 고래들이 75% 이상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딥스들이 황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정말 황금을 대신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고요, 연준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 상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급등시켰던 이유는 모두 그레이트 리셋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유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금융계의 큰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회의적인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분명히 거시적 차원에서 혹은 미시적 차원에서 심지어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세운다, 즉 리셋의 다른 의미는 멸종입니다. 그들이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자유와 권한의 멸종을 만들어내게 될지, 아니면 인간의 행복과 자유의 문명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냐, 적어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만드는 그레이트 리셋이 정말 인류를 위한 떳떳하고 당당한 계획이라면 왜 대중들의 전염병의 혼란을 틈타서 저렇게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대중들 모두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상 혼란을 틈타서 이루어진 모든 계획들은요, 쿠데타나 혁명처럼 깨끗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즉 저들이 행하고 있는 저러한 상황들은 절대 떳떳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